바람이 병원 입구의 유리문을 스치며 가늘게 울었다. 정미라는 그 소리에 어깨를 움츠렸지만 자리를 뜨지 않았다. 쌀쌀한 봄바람이 얼굴을 스치는 동안에도 그녀는 조용히 서 있었다. 손에는 최명자, 그녀의 어머니를 위한 약봉지와 진료, 영수증이 들려 있었다. 하얀 종이 위로 까만 글씨가 흐릿하게 춤추는 듯했다. 등 뒤에서는 방금 전 어머니가 쏘아붙인 말이 아직도 공기 중에 맴돌고 있었다. 지금도 정진수는 바빠. 지는 교수고 자네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잖아. 그 말은 병원 복도를 울리며 미란의 가슴 깊은 곳까지 파고들었다. 하지만 미란은 대답하지 않았다. 늘 그랬던 것처럼 말없이 고개를 숙인 채 어머니의 말을 들었다. 병원 로비의 형광등 불빛이 차가운 색조로 바닥을 비추었다. 그 빛 아래서 미란의 얼굴은 더욱 지쳐 보였다. 단정하게 묶은 머리카락 사이로 새어나오는 흰 머리칼이 병원 조명 아래 은빛으로 빛났다. 85년의 세월이 그녀의 얼굴에 남긴 주름은 깊었지만 그 눈빛만은 5살 소녀처럼 맑고 순수했다. 85세의 최명자는 여전히 첫째 아들만이 진짜 자식이라 믿는 사람이었다. 반백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 생각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사위가 약값을 계산하는 순간에도 어머니는 진수라면 VIP실로 입원했을 텐데 라며 대놓고 비교했다. 그 말이 공기를 타고 흘러가 약국 창구 앞에 선 사위의 귀에 닿는 것을 미라는 알았다. 그 순간 정미라는 사위의 옆모습을 보며 가슴이 저려왔다. 부드러운 갈색 머리카락이 이마를 살짝 덮은 남편은 어머니를 향해 미소 지었지만 그 눈빛에는 서운함이 깊이 묻혀 있었다. 수십 년간 한결같이 어머니를 대해온 사람인데 그 마음이 닿지 않는 현실이 미란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약봉지를 손에 쥔 그녀의 마디가 희게 변할 정도로 꽉 쥐어졌다. 여보, 다 됐어. 집으로 가자. 남편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등을 감쌌다. 병원 로비의 소음 속에서도 유독 따스하게 들려오는 그 목소리에 미라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억지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응, 다 했어. 엄마, 타요. 바람 쌀쌀하니까 얼른. 미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높았고 그 안에는 가볍게 포장된 슬픔이 묻어 있었다. 어머니는 천천히 차에 탔다. 휠체어에서 천천히 일어나 차 문 앞으로 다가가는 노인의 뒷모습이 왠지 작아 보였다. 하지만 문을 닫기 전 또 한마디를 던졌다. 진수한테 전화 한번 해봐야겠다. 요즘은 자식 중에서 누가 제일 정이 가는지 알겠더라. 그 말 한마디가 정미란의 속을 송두리째 흔들어 버렸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었다.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뜨거운 감정을 삼키느라 미라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은 고요했다. 라디오에선 피아노 선율이 차 안을 부드럽게 감쌌지만 정미란의 머릿속엔 어머니의 말들이 계속해서 메아리 쳤다. 정진수는 정진수 덕분에 정진수가 있어야. 그 말들은 빗소리처럼 끊임없이 그녀의 마음을 두드렸다. 58년 동안 들은 이름이었다. 정진수. 같은 집에서 태어난 단지 남자라는 이유로 선택받은 이름. 창밖으로 지나가는 가로등 불빛이 미란의 얼굴을 번갈아 비추었다. 노란 불빛 아래 그녀의 눈가에 고인 눈물이 반짝였다가 사라졌다. 옆자리의 남편은 운전에 집중하며 때때로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뒷좌석에서는 어머니의 가벼운 코골이 소리가 들려왔다. 집에 도착해 어머니가 잠든 틈을 타 조용히 약통을 정리했다.
약봉지를 열어 하나씩 꺼내며 손끝으로 약의 모양과 색을 확인했다. 빨간색, 하얀색, 연두색 알약들이 약통 속으로 들어갔다. 가방을 챙긴 뒤 침실문을 닫았다. 그 소리는 깊은 밤의 정적을 살짝 흔들었다. 거실 소파에 앉아선 손에 쥐고 있던 영수증을 바라봤다. 노란 조명 아래 영수증의 글자들이 선명하게 보였다. 감기약, 관절약, 위장약. 그 아래 적힌 금액들. 병원 영수증 위로 눈물이 한 방울 뚝 떨어졌다. 그 눈물은 영수증 위에서 번져 글자를 흐리게 만들었다. 정미라는 조용히 눈을 닦았다. 손등으로 눈가를 부드럽게 쓸어내렸다. 이게 다 나니까. 나라서. 그렇게 생각하며 영수증을 조용히 찢었다. 아무 말 없이 천천히 조각조각. 그 소리는 심장 박동처럼 규칙적이었다. 찢어진 종이 조각들이 그녀의 무릎 위로 흩어졌다. 괜찮아? 남편이 물었다. 뒤에서 따뜻한 차 한 잔을 내밀며 다가왔다. 차에서 올라오는 김이 그의 안경에 살짝 서렸다. 미라는 웃었지만 웃음은 눈물처럼 떨리고 있었다.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고 눈가에는 아직 눈물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괜찮아. 근데 있잖아. 정말 가끔은 엄마가 날 왜 낳았나 싶어. 그 말을 하는 동안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다. 남편은 대답 대신 조용히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의 손길은 따뜻했고 그 온기가 미란의 긴장된 어깨를 조금씩 풀어주었다. 거실의 조명이 두 사람의 그림자를 벽에 길게 드리웠다. 그 순간 정미라는 마음속 어딘가에서 어느 문을 닫고 있다는 걸 느꼈다. 그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닫히는 느낌이 명확했다. 그 문 너머엔 5살의 천매를 맞던 기억 종아리가 붉게 부어오르던 감각, 고등학교 진학을 못한 날의 울음, 오빠만 대학에 보내던 부모님의 결정, 그리고 결혼식 날 어머니의 이 사람은 틀렸다는 차가운 말이 다 담겨 있었다. 이제는 닫아야 했다. 지금 이 삶에서 그 문은 필요 없었다. 차 한 모금을 마시며 미라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창밖으로 보이는 밤하늘에는 별이 하나둘 빛나기 시작했다. 새로운 결심이 그녀의 가슴 속에서 작은 불씨처럼 자라나고 있었다. 기억 속에서 눈이 내린다. 하얗게 끝없이. 정미란의 의식은 오래된 겨울로 천천히 가라앉았다. 5살이었던 그 겨울, 첫 번째 기억이 새하얀 눈밭 위에 발자국처럼 선명했다. 미라는 동네 어귀에 서 있었다. 어린 발끝이 시리도록 차가웠고 작은 몸은 벌벌 떨고 있었다. 얇은 속옷 한 장만이 그녀의 몸을 감싸고 있었다. 문 앞에서 종종 걸음으로 움직이며 작은 발을 마주 부딪히는 소리가 고요한 골목에 울려 퍼졌다. 기집애가 말 안 듣는다고 그렇게 쫓아내면 어쩌나. 이 추운 날에 동네 아주머니의 외침이 겨울 공기를 가르며 날아왔다. 창문 너머로 어머니 최명자의 단호한 얼굴이 잠시 비쳤다. 그러나 곧 창문은 퍽 소리와 함께 닫혔다. 그 소리는 어린 미란의 가슴을 벼락처럼 강하게 때렸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희망도 닫혔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추위 때문에 금세 얼어붙을 것만 같았다. 그해 겨울, 미라는 자꾸만 혼자였다. 온기 없는 마당에, 찬 부엌 바닥에, 때로는 대문 밖에. 어머니는 그때마다 똑같은 말을 반복했다. 내가 여자애라서 그런 거야. 진수는 조심스럽게 키워야 해. 큰 인물 될 아이니까 특별히 대해야지. 그 말은 겨울바람보다 더 차갑게 미란의 작은 귀를 스쳐갔다. 정진수. 미란보다
4살 많은 오빠. 공부도 잘하고 말도 조리 있게 하는 아이였지만 미란에겐 단 한 번도 같은 아이가 아니었다. 같은 피를 나눴지만 다른 대접을 받는 존재였다. 오빠가 공부하는 방은 늘 따뜻했고 음식도 항상 먼저 받았으며 새 옷은 언제나 오빠의 몫이었다. 진수의 생일은 마을의 작은 축제였다.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 마당에서 고기를 굽고 큰 솥에서는 떡이 김을 뿜었다. 풍성한 음식 냄새가 골목을 가득 채우고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었다. 하지만 미란의 생일은 달랐다. 물김치 한 사발, 찬밥 한 공기가 전부였다. 때로는 그마저도 없이 그냥 지나가는 날이었다. 생일이라는 단어가 무색할 만큼 조용히 흘러가 버리는 하루. 어릴 적 미라는 늘 궁금했다. 작은 손으로 거울을 들여다보며 자신의 얼굴을 유심히 살폈다. 나는 왜 엄마한테 예쁜 말 한 번 못 들을까? 거울 속 눈동자는 그 답을 알고 싶어 반짝였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초등학교 5학년 처음으로 반에서 1등을 했던 날을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한다. 붉은색 도장이 찍힌 종이 상장을 들고 미라는 집으로 달려왔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고 작은 다리는 바람처럼 빨랐다. 집에 도착해 숨을 헐떡이며 상장을 내밀었다. 어머니는 안경을 고쳤으며 상장을 내려다보더니 이렇게 말했다. 진수가 저 나이 땐 벌써 도교육청에서 상을 받았어. 그 말을 들은 순간 미란의 손에서 힘이 빠졌다. 등 뒤로 상장을 숨겼다가 결국 가방에 구겨 넣었다. 자랑도 못하고 벽에 붙이지도 못했다. 방 안에 들어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미라는 홀로 상장을 펼쳐보았다. 종이 위에 찍힌 최우수라는 글자가 흐릿하게 보였다. 작은 손가락으로 그 글자를 쓸어내리며 미라는 조용히 웃었다. 누구에게도 보여줄 수 없는 미소였다. 시간은 흘렀고 중학생이 된 미라는 월경을 시작했다. 배가 쥐어짜는 듯한 통증에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다. 화장실 바닥에 앉아 몸을 웅크린 채 도움을 청했지만 어머니는 생리통으로 신음하는 미란에게 따뜻한 물 한 컵도 내주지 않았다. 오히려 짜증을 냈다. 아픈 티 좀 내지 마. 그건 여자애가 되었다는 뜻이지. 무슨 병 걸린 것도 아니잖아. 그 말은 쇠망치처럼 미란의 귓가를 때렸다. 그날 밤 미란은 혼자 화장실에서 울었다. 타일 바닥엔 찬기가 돌았고 창문 틈새로 스며드는 바람 소리가 날카롭게 울렸다. 하지만 그보다 더 시렸던 건 엄마의 말 한마디였다. 어둠 속에서 흐느끼는 소리만이 화장실을 채우고 있었다.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교실 뒤편에서 친구들은 대학 진학에 대해 한창 이야기했다. 미란도 작은 꿈이 있었다. 문학을 공부하고 싶었다. 책을 읽을 때만은 다른 세계로 떠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머니는 대놓고 말했다. 진수 대학 보내려면 돈이 모자라. 넌 고등학교까지만 해. 그 정도면 충분해. 그날 밤 정미라는 울지 않았다. 눈물이 없어서가 아니라 더 이상 흘릴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대신 방바닥에 엎드려 조용히 이불을 물었다. 고요한 방 안에서 미란의 마음은 외쳤다. 나는 왜 태어난 걸까? 나는 왜 여자일까? 창밖의 달빛이 그녀의 침대 위로 쏟아졌지만 그 빛조차 차갑게만 느껴졌다. 친구들은 대학교에 갔다. 그들의 SNS에는 뮤지컬을 보고 서클 활동을 하고 캠퍼스에서 꿈을 키우는 모습이 가득했다. 하지만 미란의 일상은 달랐다. 학원에서 알바를 하고 퇴근하면 집 청소를 했다. 걸레질을 하는 동안 손가락은 거칠어졌고 어깨는 무거워졌다. 그리고 월급날이 되면 번 돈의 대부분을 어머니의 통장으로 송금했다.
작은 봉투에 담긴 월급 명세서를 바라보며 미라는 자신의 꿈이 그 숫자들 사이로 흩어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스물여섯, 결혼식 날이 왔다. 하얀 드레스를 입고 웃는 미란의 얼굴 뒤로 누구보다 행복해야 할 어머니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어머니는 앞자리에 앉지도 않았다. 대신 하객들 사이에서 들릴 만큼 또렷하게 말했다. 사위들 사람도 변변치 않더만. 여자애가 지 돈 없이 시집가서 얻는 게 뭐가 있다고. 그 말은 신랑의 부모님 귀에도 들어갔다. 축하의 자리에 얼음장이 깔렸고 미란의 얼굴은 하얗게 굳었다. 결혼식을 진행하는 내내 그녀의 손은 떨렸다. 미란은 그날 밤 홀례 복장을 벗고 이불 속에서 한없이 울었다. 신혼여행도 가지 못한 채 첫날 밤부터 눈물로 시작했다. 베개는 금세 젖어버렸고 옆에 누운 남편은 조용히 그녀의 등을 쓸어내렸다. 그렇게 살아왔다. 차별이라는 말보다 더 무겁게 존재 자체가 불필요한 듯한 취급을 받으며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쌓여도 어머니의 눈빛은 변하지 않았다. 진수의 이름은 늘 빛났고 미란의 이름은 항상 그림자 속에 있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밤하늘에 별들이 반짝였다. 현재로 돌아온 미란의 시선이 그 별들을 향했다. 지금 그녀는 어머니를 옆에 두고도 마음을 닫은 채 앉아 있다. 58세가 되어서야 깨달았다. 사랑받을 자격은 원래부터 있었지만 사랑해주지 않는 사람이 잘못이었단 것을. 손끝으로 따뜻한 찻잔을 감싸주며 미라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 숨결 속에는 오래도록 품어온 한과 슬픔이 섞여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무게를 내려놓을 시간이었다. 안개처럼 희미해지는 과거의 기억들을 바라보며 미라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더 이상 어린 소녀의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를 알게 된 여인의 것이었다. 정미란의 집에 어머니가 머무른 지 벌써 보름째였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햇살이 거실 바닥에 따뜻한 사각형을 만들 때면 그 안에 어머니의 그림자도 함께 드리웠다. 그 그림자는 생각보다 길고 짙었다. 그동안 정미란은 어머니의 날카로운 말버릇이나 깐깐한 생활 습관, 완고한 고집스러움을 조심스레 감췄다. 가족들 앞에서는 웃으며 대화를 돌리고 혼자 있을 때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남편도 딸도 사위도 모두 이해하려 애썼다. 웃음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고 어색한 침묵이 찾아올 때마다 새로운 화제를 꺼내곤 했다. 하지만 그건 너무 무거운 인내였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 때마다 미라는 몸과 마음이 한층 더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저녁 식사 시간, 식탁 위에는 방금 찐 수육과 간, 무친 봄나물이 놓여 있었다. 그릇에서는 아직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고 향긋한 나물 냄새가 주방을 가득 채웠다. 창밖으로는 노을이 천천히 지고 있었다. 저녁 반찬이 이게 다야? 정진수 집은 저녁에 회까지 시켜 먹는다던데. 어머니 최명자는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툭 던졌다. 그 말에 식탁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젓가락이 도자기 받침에 부딪히는 작은 소리만이 방 안에 울렸다. 미란의 딸 27살의 김하유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입술을 깨문 채 앞접시의 김치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날 저녁 하윤이 만든 수육과 봄나물 무침은 참 정갈하고 정성스러웠다. 어제 장을 볼 때 가장 싱싱한 재료를 고르느라 시간을 들였고 할머니가 좋아할 만한 양념을 찾아 레시피를 여러 번 검색했다. 하지만 할머니는 칭찬 한마디 없이 어김없이 정진수의 세 글자만 입에 올렸다. 그 이름은 식탁 위에 올려진 보이지 않는 무거운 돌덩이 같았다. 하윤아, 괜찮아.
맛있었어. 정미란이 딸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다. 하윤의 어깨는 긴장으로 굳어 있었다. 그녀는 눈을 껌뻑이며 아무 말 없이 식탁을 정리하러 일어났다. 조용히 접시를 모으는 하윤의 뒷모습이 어쩐지 미란의 어린 시절과 닮아 보였다. 엄마의 말 한마디에 숨 죽여 움직이던 그 작은 소녀의 모습이 딸에게서 보였다. 미란은 가슴이 조여오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며칠 뒤의 오후, 햇살이 거실을 가득 채운 날이었다. 어머니는 사위 민석에게까지 손을 뻗었다. 거실에 걸린 액자를 가리키며 말했다. 이 집도 정진수 돈 좀 보태서 산 거 아니냐? 사위라는 사람이 어찌 이리도 표가 안 나? 요즘 남자들은 기백이 없어. 말을 마친 어머니의 얼굴에는 어떤 확신이 서려 있었다. 날카로운 눈매로 민석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민석은 가만히 웃으며 말을 넘겼지만 그의 웃음 뒤에 숨겨진 당혹감을 미란은 놓치지 않았다. 그 말은 정미란의 심장을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자신의 남편이, 자신이 선택한 사람이 이렇게 평가절하되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견디기 힘든 일이었다. 엄마, 그런 말은 좀. 정미란이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어머니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다. 그저 차를 한 모금 마시며 고개를 돌렸다. 내가 뭐 틀린 소리 했니? 진수 며느리는 말 안 해도 딱 보면 알겠더라. 여자는 그렇게 당당해야 해. 하윤이는 좀 말라 비틀어져서 인상이 없어. 말을 마친 어머니의 얼굴에는 어떤 죄책감도 없었다. 오히려 당연한 사실을 말한다는 듯한 확신에 찬 눈빛이었다. 방 안의 공기는 더욱 무거워졌고 정미라는 자신의 손가락이 조금씩 떨리는 것을 느꼈다. 그날 밤 정미라는 베란다 문을 닫고 숨죽여 울었다. 작은 베란다는 집에서 유일하게 그녀만의 공간이었다. 밤바람이 차갑게 얼굴을 스쳤지만 그보다 더 차가운 것은 가슴 속에서 느껴지는 공허함이었다. 가족이 다 자고 난 뒤 혼자 씻고 걸레로 부엌 바닥을 훔치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왜 이렇게까지 살아야 해? 대체 왜? 그 말은 공허한 부엌에 메아리처럼 울렸다. 어둠 속에서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희미한 달빛 아래 58세 정미란의 눈에는 깊은 피로가 서려 있었다. 물기 젖은 손으로 이마의 땀을 닦으며 미라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다음 날 아침 정미라는 아침밥을 차리려다 부엌에서 어머니의 낮은 목소리를 들었다. 현관에서 신발을 정리하던 미라는 갑자기 걸음을 멈추었다. 차가운 타일 바닥 위에 그녀의 발이 얼어붙은 듯했다. 하윤아, 너 아직도 회사 다니니? 그 월급으로 뭐 하겠니? 우리 진수 아들 외국에서 공부 중인데 너보다 훨씬 나아. 그 말을 들은 순간 정미라는 칼을 들고 있던 손을 놓칠 뻔했다. 손에서 미끄러진 칼이 스테인리스 싱크대에 부딪히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다. 그 소리에 놀란 딸이 주방으로 들어왔다. 하윤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에는 붉은 기운이 돌고 있었다. 엄마, 괜찮아? 응, 괜찮아. 아무것도 아니야. 미라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지만 그 미소 뒤에는 깊은 분노가 숨겨져 있었다. 그 순간 미라는 깨달았다. 이제는 자신만이 고통받는 문제가 아니란 것을. 이 아픔이 딸에게 그리고 가족 모두에게 번져가고 있다는 것을. 햇살이 주방 창문을 통해 들어오며 딸의 옆모습을 비추었다. 하윤의 모습은 젊은 시절 미란과 너무나 닮아 있었다. 똑같은 곱슬머리, 똑같이 조용한 성격, 그리고 똑같이 상처받기 쉬운 마음까지. 남편, 딸, 사위, 이제는 자신이 지켜야 할 또 다른 가족들이
어머니의 그림자 속에서 상처받고 있었다. 미라는 딸의 등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그 손길에는 오랜 시간 말하지 못했던 미안함과 사랑이 담겨 있었다. 하윤의 눈에서 이해의 빛이 반짝였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때때로 침묵은 가장 깊은 대화가 된다. 그날 저녁 남편이 조용히 말을 꺼냈다. 침실의 조명은 부드럽게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고 창밖에서는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보였다. 여보, 조금만 더 견딜 수 있겠어. 아무래도 우리 집 분위기가 많이 무거워졌어. 하윤이도 요즘 말이 없어졌고 남편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다. 그의 눈에는 걱정과 피로가 섞여 있었다. 정미라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곤 남편이 돌아간 뒤 거실에서 오래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는 밤하늘이 깊게 가라앉아 있었고 희미한 별빛만이 어둠을 밝혔다. 어머니는 안방에서 텔레비전을 보며 또 큰 소리로 웃고 있었다. 그 웃음소리는 집 안을 가득 채웠다.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의 천진함이라기보다 모든 걸 알고도 애써 무시하는 이기심처럼 들렸다. 웃음소리와 함께 때때로 들려오는 정진수 이름은 어둠 속의 칼날처럼 날카롭게 미란의 귀를 찔렀다. 정미라는 그제야 알았다. 60년 가까이 살아왔지만 어머니는 여전히 자신을 필요한 순간에만 쓰는 딸로 여긴다는 걸. 병원비를 내고 약을 타고 음식을 차리는 순간에만 딸이 되는 존재. 그 외의 시간에는 그저 정진수의 여동생일 뿐이었다. 창가에 앉은 미란의 얼굴이 창문에 희미하게 비쳤다. 잠시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았다.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인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어느 때보다 선명했다. 그 순간 마음속에서 작은 문이 덜컥 소리를 내며 열렸다. 다친 게 아니라 이제 나가는 길이 보인 거였다. 미라는 오랜 세월 닫혀있던 문을 활짝 열어 젖히는 느낌이었다. 그 너머로 보이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이상하게도 평온함이었다. 방 안에 흐르는 어머니의 웃음소리 속에서 정미라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오랜 시간 동안 숨겨왔던 자신을 위한 결단의 미소였다. 어느 봄날 오후 햇살은 베란다 창문을 통해 따스하게 방 안으로 쏟아졌다. 정미라는 빨래를 개다 말고 베란다 안쪽 수납장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오래된 목재 수납장은 시간의 흔적을 품은 채 조용히 서 있었다. 서랍을 열자 먼지가 살짝 피어올랐고 그 속에는 여러 해 동안 쌓아둔 일상의 파편들이 가득했다. 오래된 약봉지며 사용기한 지난 연고들이 어지럽게 섞여 있었다. 미란의 손가락이 마른 약봉지 사이를 헤집었다. 바스락거리는 종이 소리가 조용한 베란다에 울렸다. 그녀의 손끝이 닿은 구석에서 얇은 봉투 하나가 툭 떨어졌다. 바닥에 떨어진 봉투는 희미한 노란색을 띠고 있었고 오래되어 모서리가 약간 닳아 있었다. 무심코 펼쳐본 봉투 안에는 통장 하나가 들어 있었다. 낡은 봉투와 달리 통장은 비교적 새 것처럼 보였다. 푸른색 표지에는 어머니의 이름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다. 이게 뭐지? 미란의 목소리는 작게 떨렸다. 잠시 망설이다가 통장을 펼쳤다. 그 순간 눈앞에 보인 숫자의 정미라는 숨이 턱 막혔다. 그녀의 동공이 순식간에 확대되었고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5억 7,300만 원. 검은 글씨로 선명하게 적힌 숫자가 햇빛 아래 반짝였다. 출처는 정진수 이름 옆에 조그맣게 적힌 상속금과 이전 금액. 통장에 찍힌 도장의 잉크가 아직 선명했다. 마지막 거래 날짜는 불과 몇 달 전이었다.
미라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다리에 힘이 빠졌다. 베란다 타일 바닥이 차갑게 그녀의 피부에 닿았지만 그보다 더 차가운 것은 가슴 한복판에서 퍼져나가는 감각이었다. 그동안 어머니는 계속 말해왔다. 생활비도 빠듯해서 내가 조금만 더 도와주면 안 되겠니? 진수는 바빠서 챙겨줄 수가 없어. 딸은 이럴 때 있어야 하는 거잖아. 그 말을 믿고 정미라는 매달 카드값을 줄여가며 어머니를 도왔다. 자신의 작은 사치를 포기하고 조금이라도 더 어머니에게 드리려 했다. 때로는 남편 몰래 자신의 용돈을 아껴 어머니의 약값을 냈고 종종 하윤의 옷을 사주는 대신 어머니의 필요한 물건을 샀다. 그런데 그 통장은 정미란의 손에서 통장이 떨어졌다. 마치 그것이 불덩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다. 베란다에 홀로 앉아 미라는 자신이 평생 동안 믿어온 것들이 조각조각 부서지는 소리를 들었다. 그날 밤 저녁 식사 후 집안은 조용했다. 식탁을 정리하는 소리만이 가끔 공기를 가르고 있었다. 정미라는 아무 말 없이 통장을 어머니 앞에 내밀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녀의 눈빛은 단단했다. 이거 봤어요. 엄마, 그 돈. 왜 말 안 하셨어요? 미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억누를 수 없는 떨림이 있었다. 안방의 조명 아래 어머니의 주름진 얼굴이 더욱 깊게 파였다. 그러나 그녀의 눈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어머니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볼 게 아니야. 그건 진수 몫이야. 뭐라고요? 미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녀의 손가락이 통장을 꽉 쥐었다가 풀었다. 방 안의 공기가 갑자기 무거워졌다. 진수는 장남이고 그 돈은 원래부터 걔 걸로 남겨놨던 거야. 너까지 탐낼 줄은 몰랐네. 그 말에 정미라는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눈앞이 하얘졌다. 귀에서는 희미한 매미 울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세상이 천천히 흐려지다가 다시 선명해졌다. 그녀의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다. 그럼 내가 드린 돈들은요? 병원비, 약값, 엄마 생활비 다, 내가 그거 다. 정미란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다. 마치 들숨과 날숨 사이에서 말이 새어나가는 것처럼 그녀의 눈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서렸다. 그건 내가 딸이니까 당연히 한 거지. 진수는 너처럼 시간 많지 않아. 걔는 교수고 바쁘다고.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어떤 죄책감도 없었다. 오히려 당연하다는 듯한 단호함이 담겨 있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미라는 어머니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85년 세월이 새겨진 그 얼굴에서 그녀는 어떤 모성애도 찾을 수 없었다. 그날 이후 미라는 어머니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밥상도 따로 차렸고 대화도 최소한으로 줄였다. 아침에는 어머니가 일어나기 전에 식사를 준비해두고 나갔고 저녁에는 어머니가 식사를 마칠 때까지 자신의 방에 머물렀다. 집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그 정적 속에서 때때로 들려오는 텔레비전 소리만이 생활의 흔적을 보여주었다. 그 침묵이 어머니에게도 불편했는지 며칠 뒤 먼저 말을 꺼냈다. 거실 창문으로 들어온 늦은 오후. 의 햇살이 어머니의 흰 머리카락을 금빛으로 물들였다. 미란아, 그렇게 속 좁게 굴지 마. 그 돈은 그냥 너한테 안 맞는 돈이야. 넌 조용히 살아온 내 방식대로 살면 돼. 어머니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그 말 속에 담긴 의미는 차가웠다. 미라는 잠시 손을 멈추고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58년 동안 참아온 질문들이 가득했다. 그게 엄마가 나한테 할 말이에요.
미란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평온했다. 그러나 그 평온함 아래에는 깊은 분노가 숨겨져 있었다. 억울하면 다음 생엔 남자로 태어나. 어머니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마치 날씨 이야기를 하듯 자연스럽게. 그 말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정미란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정미란은 그 순간 무언가 안에서 툭 끊어지는 소리를 들었다. 그것은 사실 소리가 아니라 감각이었다. 오랫동안 그녀를 붙들고 있던 어머니를 향한 마지막 희망의 끈이 끊어지는 순간이었다. 미란의 눈에서 하염없이 끝도 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그것을 닦지 않았다. 천천히 그 눈물은 턱을 타고 떨어졌다. 그날 밤 어머니는 사위에게 몰래 연락했다. 미란이 잠든 후 거실 한 구석에서 낮은 목소리로 전화를 걸었다. 최서방, 돈 좀. 급하게 쓸 일이 있어서 그래요. 미란이한테 말하지 말고 나중에 갚을게요. 전화기 너머로 민석의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들려왔다. 그는 잠시 침묵했다가 확인하듯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조심스러움이 배어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햇살이 부엌 창문을 통해 들어올 때 남편 민석은 조심스럽게 아내에게 말했다. 커피 2잔을 들고 테이블에 앉으며 그는 미란의 눈치를 살폈다. 여보, 장모님이 돈 좀 도와달라고 하시는데. 민석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낮았다. 미란은 잠시 컵을 만지작거리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빛은 민석이 본 적 없는 단단함을 품고 있었다. 정미란은 고개를 천천히 저었다. 그 움직임에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다. 안 돼. 그분은 지금도 내 남편을, 내 딸을, 내 가족을 자기 아래 사람으로 여겨. 그리고 내가 딸이라는 것도 부끄러워하잖아. 미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녀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조금씩 떨리고 있었다. 그 순간 민석은 아무 말 없이 아내의 손을 잡았다. 오랜 세월을 함께한 그의 손은 따뜻했고 굳은 살이 박여 있었다. 민석의 손가락이 부드럽게 미란의 손을 감쌌다. 그 손이 너무 차가워서 정미란은 처음으로 누군가 앞에서 울음을 터뜨렸다. 58년 만에 진짜로. 그녀의 어깨가 격렬하게 흔들렸고 목에서는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흐느낌이 터져 나왔다. 그것은 단순한 울음이 아니었다. 평생 동안 참아온 모든 슬픔과 분노, 상처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것이었다. 민석은 조용히 아내를 품에 안았다. 그의 셔츠가 미란의 눈물로 젖어갔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때로는 침묵이 가장 깊은 위로가 되기도 한다. 미란의 울음소리가 주방을 채웠고 그 소리는 마치 오래된 감옥의 벽이 무너지는 소리처럼 들렸다. 잠시 후 미란은 고개를 들었다. 눈가는 붉게 부어올랐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상하게도 맑았다. 마치 오랜 폭풍우가 지나간 뒤의 하늘처럼. 고마워. 미란은 작게 속삭였다. 그 한마디에는 수십 년의 감정이 담겨 있었다. 민석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그의 눈가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다. 창밖으로 새 한 마리가 지나갔고 그 날갯짓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새로운 날이 시작되고 있었다. 어머니가 집을 나간 지 2달이 흘렀다. 창밖으로 계절은 한층 더 깊어져 있었다. 정미란의 집 마당에는 작은 화단에 심어둔 봄꽃들이 화사하게 피어 있었다. 정미란은 하루하루를 조용히 그리고 조금씩 평온하게 보내고 있었다. 처음에는 낯설었던 평화가 이제는 일상이 되어가고 있었다. 아침이면 창문 너머로 햇살이 조용히 들어왔다. 그 부드러운 빛은 미란의 침대 위로 따스하게 쏟아졌다.
커피 내리는 소리와 남편의 콧노래가 부엌에서 들려오곤 했다. 그 소리는 미란에게 작은 위안이 되었다. 남편은 매일 아침 2잔의 커피를 내렸고 한 잔은 항상 미란의 잠을 깨우기 위해 그녀의 침대 맡에 놓여졌다. 그리고 주말이면 딸 하윤이와 사위 민석이, 손녀 지아가 집을 채웠다. 작은 지아의 웃음소리가 집 안 구석구석을 밝게 물들였다. 그 웃음소리는 마치 오래된 상처를 씻어내는 맑은 물줄기 같았다. 비로소 이 집은 가족의 집 같았다. 더 이상 어둡고 무거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지 않았다. 일요일 아침 부엌에서 미라는 모두를 위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햇살에 그녀의 얼굴이 환하게 빛났다. 솥에서는 밥이 보글보글 끓고 있었고 부드러운 수증기가 주방을 가득 채웠다. 하윤이 뒤에서 조용히 다가왔다. 엄마, 요즘 얼굴 좋아졌어요. 하윤의 말에 미라는 고개를 돌려 미소 지었다. 그녀의 미소는 예전보다 더 밝고 자유로웠다. 그래, 요즘 잠도 잘 오고 밥도 맛있더라. 진심이었다. 마음 깊은 곳까지 편안한 건 참 오랜만이었다. 밤에 잠에 들기 전 더 이상 어머니의 말이 귓가에 맴돌지 않았다. 아침에 눈을 뜨면 더 이상 긴장감이 몸을 감싸지 않았다. 하루하루가 미란 자신의 날이 되어가고 있었다. 어느 날 오후 햇살이 따스하게 쏟아지는 거실에서 미라는 책을 읽고 있었다. 창밖으로는 바람에 나무잎이 살랑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미라는 잠시 망설였다. 심장이 조금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이상한 예감이 그녀를 감쌌다. 하지만 그녀는 천천히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소화기 너머로 익숙한 쉰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 목소리는 여전히 미란의 가슴을 조이게 만들었다. 정미야, 나야. 병원에 좀 와줄 수 있을까? 그 목소리는 예전보다 훨씬 약해져 있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기대와 당연함은 여전했다. 정미라는 아무 말 없이 수화기를 내려놨다. 그대로 한참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창밖을 바라보며 미라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내쉬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전화기 위에서 미세하게 떨렸다. 그날 밤 침실의 은은한 조명 아래 남편 민석이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다. 장모님, 많이 아프신 것 같아. 한번 가보는 게 어때? 정미라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혼란이 없었다. 그저 정확한 이해와 받아들임만이 있었다. 이젠 나를 딸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필요해서일 뿐이라는 거 알아. 그 말에 민석은 더 묻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손을 조용히 잡아줬다. 그 따뜻한 손에 미라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남편의 손바닥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그녀의 몸을 감쌌다. 그것은 어떤 말보다도 더 큰 위로였다. 며칠 뒤 비가 내리던 오후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미란의 집 앞에 서 있었다. 어머니 최명자였다. 지팡이를 짚고 몰라보게 야위어 있었다. 비에 젖은 머리카락이 그녀의 주름진 얼굴에 달라붙어 있었다. 빗방울이 쏟아지는 현관 앞, 정미란의 시선은 어머니의 초라한 뒷모습에 고정되었다. 처음엔 안타까움이 스쳤지만 그것은 오래가지 않았다. 이 모습도 어머니의 또 다른 연극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아차렸기 때문이다. 정미란란, 내 오빠가 이젠 나랑 살기 싫대. 어머니의 목소리는 가슴을 파고들 듯했지만 그 안에 숨겨진 계산된 떨림을 미라는 놓치지 않았다. 평생 연습해온 피해자 연기였다. 그 며느리란 기집애가 나한테 치매 오기 전에 요양원 가라 그러더라.
어머니의 얼굴에는 울먹임이 묻어났지만 눈빛은 여전히 계산적이었다. 60년 가까이 같은 패턴이었다. 정진수가 자신을 버렸으니 이제 다시 정미란을 이용할 차례라는 듯이 정미란은 몸 안에서 무언가 차갑게 굳어가는 것을 느꼈다. 이 눈물과 떨림은 어머니의 무기였다. 평생 이 무기에 무너졌던 자신이 이제는 우습게 느껴졌다. 정미란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이번에는 복종이 아니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자신의 심장을 살폈다. 어머니를 향한 마지막 연민의 불씨도 이제 완전히 꺼져버렸음을 확인했다. 죄책감도 의무감도 심지어 분노조차도 사라진 자리에는 이상한 평온함만이 남아 있었다. 어머니의 비참한 연기는 더 이상 그녀에게 통하지 않았다. 잠시 할 말을 잃었다. 어머니의 말을 들으며 미라는 이상하게도 자신의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을 느꼈다. 더 이상 상처받지 않았다. 대신 어머니의 모습에서 그녀는 오랜 시간 자신을 괴롭혀온 그림자가 얼마나 작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보았다. 그래서 너한테 한 번만, 딱 한 번만 같이 살아보자. 너도 이제 좀 효도할 나이 됐잖니.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당부와 명령, 그리고 희미한 애원이 섞여 있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처마에서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가 조용히 들렸다. 미라는 잠시 조용히 어머니를 바라봤다. 그 얼굴의 주름 하나하나가 그녀에게 상처를 준 세월의 무게처럼 느껴졌다. 이제 와서 이런 말을 하는 어머니가 이해되지 않았다. 그 많은 재산도 모두 정진수 오빠에게만 물려주고 단 돈 10원도 상속해 주지 않은 어머니가가 지금 자신의 문 앞에 서서 도움을 청하고 있다니. 여자라는 이유로 평생 무시만 하던 자신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어머니가 저렇게 뻔뻔스러운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밀려왔다. 어머니의 눈빛 속에는 진정한 후회나 사랑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필요에 의한 계산된 애절함만이 있을 뿐이었다. 미란의 가슴 속에서는 마지막 남아있던 딸로서의 의무감마저 빗물처럼 씻겨 내려갔다. 그녀의 눈앞에 선 노인은 더 이상 어머니가 아니라 그저 자신의 삶을 짓밟았던 사람일 뿐이었다. 예전처럼 가슴이 뛰지도 목소리가 떨리지도 않았다. 그 대신 마음속 어딘가에서 정확하고 또렷한 문장이 맴돌았다. 엄마는 나를 한 번도 사랑해 준 적이 없었다. 이제 더 이상 마음이 아프지 않았다. 그것은 단지 미란이 받아들여야 할 현실의 일부였다. 정미란은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평온했다. 엄마, 이제는 제가 제 삶을 지켜야 할 때예요. 효도란 이름으로 나를 없애며 살고 싶진 않아요. 그 말은 부드럽게 흘러나왔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결심이 담겨 있었다. 어머니는 순간 얼어붙은 듯 고개를 들지 못했다. 비에 젖은 그녀의 얼굴에서는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다. 하지만 곧 익숙한 방식으로 쏘아붙였다. 그래, 그 잘난 내 가족들이 그렇게 살게 해줄 줄 아냐? 내가 나한테 받은 게 얼만데 이러냐? 어머니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지만 그 안에는 일종의 절박함이 묻어 있었다. 정미라는 조용히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봄비처럼 부드럽고 따뜻했다. 아무것도 받은 게 없어요, 엄마. 그래서 아무것도 돌려드릴 게 없어요. 그 말을 남기고 미라는 문을 천천히 닫았다. 도어락이 딸깍 소리를 내며 잠기는 순간 미라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고 거리의 가로등이 희미하게 빛났다. 그날 밤 미라는 침대맡에서 조용히 남편의 손을 잡았다. 창밖으로는 비가 그치고 달빛이 희미하게 비치기 시작했다. 미란의 얼굴은 그 달빛 아래 평온해 보였다.
나 오늘 진짜 엄마한테서 나왔어. 비로소 끊긴 기분이야.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상한 해방감이 담겨 있었다. 그것은 슬픔과 안도, 그리고 작은 희망이 섞인 감정이었다. 민석은 웃으며 말했다. 그의 눈빛은 따뜻했고 그 안에는 깊은 이해가 담겨 있었다. 잘했어. 지금까지 충분히 참았고, 이제는 당신이 당신을 위한 삶으로 살아야 하니까. 그 말에 미라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녀의 미소는 이전과는 달랐다. 그것은 더 이상 억지로 지은 미소가 아니었다.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자신을 위한 미소였다. 58세의 정미라는 늦게나마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시작했다. 어둠 속에서 오랫동안 움츠러들었던 그녀의 마음이 이제 조금씩 펼쳐지고 있었다. 마치 오랜 겨울을 견뎌낸 꽃봉오리가 봄날에 피어나듯이. 아침이 밝아오면 미라는 이제 두려움 없이 창문을 활짝 열었다. 세상의 소리와 빛이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새들의 지저귐, 이웃의 인사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그 모든 것이 미란에게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음악 같았다. 그녀의 삶은 늦게 피었지만 그래서 더 깊고 따뜻했다. 오랜 시간 동안 쌓아온 이해와 인내가 그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미라는 이제 알았다. 진정한 사랑은 타인에게서 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 안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사랑이 있을 때 비로소 타인에게도 진정한 사랑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거실 창가에 앉아 미라는 햇살을 바라보았다. 그 빛 속에서 그녀는 자신의 미래를 보았다. 그것은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 속에 가려진 삶이 아니었다. 그것은 오롯이 정밀한 자신의 밝고 따뜻한 삶이었다. 인생은 때로 우리에게 너무 늦은 시간까지 기다리게 하지만 정밀한의 이야기는 자신을 찾는 여정에는 늦은 때가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58년 동안 타인의 그림자 속에서 살아온 그녀가 마침내 자신의 가치를 깨닫고 홀로 설 용기를 찾았듯이 우리 모두에게는 새로운 시작을 할 권리가 있습니다. 진정한 가족은 혈연으로만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으로 보듬어주는 관계에서 피어납니다. 정밀한이 남편과 딸, 사위, 손녀와 함께 만든 따뜻한 보금자리는 그 어떤 의무나 죄책감보다 더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여정일지도 모릅니다. 비록 늦게 피었지만 그래서 더 깊고 아름다운 꽃을 피운 정밀한처럼 우리 모두 자신의 가치를 알고 삶의 주인공으로 당당히 서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도 가슴을 울리는 인생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알림 설정하시고 새로운 이야기를 놓치지 마세요.